相手か。こんな戦い意味がないよ。お前に僕の相手が務まるかな。ちょっとやりすぎたかな。 안녕하세요. 캐릭터 리뷰 채널 리플입니다. 오늘 소개 캐릭터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췄으나 결국에는 보일랑말랑 반복만 하다 결국 드래곤볼의 만년 유망주로 전락해버린 소노반입니다. 그럼 소노반의 드래곤볼 행적과 함께 소노반의 기술 그리고 몇 가지 여담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 기준 소노반의 키는 프로필 상으로는 약 176cm이며 체중은 61kg으로 꽤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할아버지인 소노반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며 이름의 유래는 일본어로 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간단히 프로필 소개를 마쳤으니 소노반의 드래곤볼 행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드래곤볼에서의 소노반의 행적은 처음으로 태어난 인간과 사이여인과의 혼혈로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춘 캐릭터라는 설정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피콜로와 손오공이 손을 잡고 라데츠와 대결할 당시이며 오반의 잠재 능력은 항상 분노를 표출하면서 발휘되죠. 이 당시 라데츠의 전투력은 약 1500이었고 오공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잠재 능력이 해방된 약 4살 때의 오반의 전투력이 무려 약 1300까지 치솟습니다. 해당 에피소드를 계기로 독자들은 오반이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나중에 오공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추측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죠. 라데츠 에피소드 이후 피콜로는 오반의 잠재 능력을 눈여겨보고 본격적으로 전투 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반 또한 피콜로와의 유대를 쌓아가며 마족식 기술을 기반으로 전투 능력을 다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수련의 성과는 크게 보여주지 못했으며 베지터와 네퍼의 에피소드에서는 이렇다 할 큰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베지터가 만든 달을 보고 대원하여 일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대원하가 완전히 풀리기 전 베지터를 깔아뭉개며 무언가하고 있다는 작품 내의 입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소노반의 행적과는 별개로 해당 에피소드의 명장면 중 하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ご飯俺とまともに喋ってくれたのはお前だけだった。 피콜로가 위기에 처한 소노반을 구해주기 위해 희생하는 이 장면은 정말이지 드래곤볼 명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어서 프리저가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소노반은 블루클럽에서 커트한 듯한 바가지머리와 함께 피콜로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나메크성을 향하며 등장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크리린과 함께 최장로에게 잠재 능력을 개방받아 전투력이 대폭 성장하는가 하면 도도리아에게 일격을 가하거나 기뉴 특전대와 프리저와의 전투를 거쳐 전투 경험까지 쌓게 되죠. 물론 도도리아도 덴데를 구출하기 위해 일격을 가했을 뿐이고 골드와 리쿤과의 전투 그리고 프리저와의 전투도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패배에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라데츠 에피소드 때와 마찬가지로 분노와 함께 급상승한 상태의 오반은 크리링을 공격한 2단계 변신 상태의 프리저에게 위협적인 공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콜로를 공격한 3단계 변신 상태의 프리저에게도 기공파로 공격하여 프리저를 당황하게 하죠. 이 당시 베지터 또한 오반이 프리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전투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며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당시 오반의 드래곤볼 설정상 나이는 약 6살에서 7살이라고 하니 작품 내 캐릭터 설정으로 봤을 때 확실히 손오공의 뒤를 이을 차기 주인공에 적합한 잠재 능력과 성장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셀이 나오는 인조인간 편에서 소노반은 드래곤볼 작품 내 최강의 전사로 자리잡는 전성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초반 인조인간 편에선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프리저 편에서 보여주었던 위용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반이 성장했던 시기는 셀이 등장하는 시점에 정신과 시간의 방에 오공과 함께 들어간 이후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 소노반의 단순 전투력 수치만 본다면 이미 오공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공과 다르게 전투를 즐기지도 않았고 오공에 비해 전투 센스와 경험이 부족한 오반은 셀과의 전투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죠. 결국 전투 의지를 보이지 않는 오반을 자극하기 위해 셀은 셀 주니어를 통해 제트 전사들을 공격하는가 하면
인조인간 16호의 머리통을 박살내가며 오반을 도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전의 에피소드 때와 마찬가지로 16호의 머리통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본 오반은 분노에 휩싸이며 초사이어인2로 각성하게 되죠. 드래곤볼 팬들이 이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은 마치 프리저와 손오공과의 전투에서 초사이어인 1으로 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을 매료시켰으며 이어지는 전투 또한 기존의 오반의 모습과는 달랐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셀 주니어들을 단 한 방에 분해하는가 하면 완전체 셀을 거의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만 특이점이 있다면 초사이어인2로 변신한 이후 무슨 문제인지 전투력이 올라간 만큼 인성은 뒤틀려서 난폭함과 잔인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만함까지 갖추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각성한 이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셀을 죽이지 않아 우여곡절을 거치긴 하지만 부자 에네르기파를 통해 셀을 지옥행 특급 열차를 보내주며 인조인간 편은 마무리되죠. 참고로 이 당시 오반의 나이는 불과 약 10살이었으며 드래곤볼에서의 오반의 인기는 최고 전성기를 맞아 인기 투표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인조인간편 에피소드에서 보여준 오반의 초사이어인2 각성부터 셀의 마무리샷까지 압축해서 보여주는 드래곤볼 파이터즈 영상을 잠시 보고 다음은 오반의 마인부우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正しいことのために戦うことは罪ではない。精神を怒りのまま自由に解放してやれ。俺の好きだった自然や動物たちを守ってやってくれ。いい余計なお世話だ。出来損ない。最後に見せてくれよ。俺たち2人で作った力を。자, 드래곤볼 Z 기준 마지막 에피소드인 마인부우 편에서의 오반의 활약은 어땠을까요? 드래곤볼 팬이 보는 견해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드래곤볼에서의 손오반의 활약은 사실상 인조인간 편에서 끝났고 이후부터는 호구 캐릭터로 전락했다는 의견과 그래도 미스틱 오반으로 마인부우 편에서 또 한 번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캐릭터다라는 의견이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사실 저는 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확실히 미스틱 오반의 색다름과 전투력은 강했지만 결국은 마인부우의 파워업 재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비디 시점까지 본다면 딱히 고전할 만한 상대까지는 볼 수 없는 데브라에게도 애를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본 베지터조차 차라리 어렸을 때가 더 강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내죠. 다만 마인부우 편만을 바라보았을 때 초사이언 3만큼이나 임팩트 있는 변신 모습, 그리고 기존의 초사이언과는 다른 외형은 높이 살만하지만 작품 내에서는 딱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스틱 오반을 흡수한 마인부우마저 베지트에게 압살당하며 기 한번 못 펴보고 탈탈 털리게 되니 말이죠. 결론적으로 마인부우 편에서의 오반은 인조인간 편에서 보여준 손오공의 뒤를 잇는 차기 주인공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안습함을 갖춘, 그리고 드래곤볼의 대표적인 호구 캐릭터 이미지를 동반하며 결국 드래곤볼의 만년 유망주 캐릭터로 전락하게 됩니다. 뭐 이후 드래곤볼 부활의 F에서도 활약 한번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가 하면 드래곤볼 슈퍼에서도 이렇다 할 큰 활약은 하지 못했기에 사실상 모든 전투는 손오공과 베지터에게 일임했다고 보는 편이 맞겠네요. 혹시 모르죠. 만년 유망주이니 또 한번 새로운 변신 형태를 가져와 인조인간 편에서 보여주었던 임팩트를 다시 보여줄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다음은 손오반의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성광입니다. 이마에 두 손을 모은 후 기를 모아 발사하는 기술로 오반의 대표 기술이었지만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쓰지 않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손오반의 전투 능력의 기본은 피콜로가 다져주었기 때문에 해당 기술 또한 피콜로에게 배운 기술이죠. 두 번째는 에네르기파입니다. 드래곤볼의 대표 기술 중 하나로 오반 또한 인조인간 편 이후부터는 마성광이 아닌 에네르기파를 주로 사용하며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를 양손에 모아 발사하는 기술로 부자 에네르기파와 같은 에피소드를 통한 파생 기술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리어입니다. 유사 기술을 가진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은 기술로 오반도 여타 다른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기로 자신을 감싸 방어하는 기술이죠. 사실 꽤 많은 캐릭터가 사용하는 에너지파라든지 연속으로 쏘아대는 기공포를 제외한다면 소노반만의 독자적인 기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소노반에 대한 여단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래곤볼 작품 내에서 가장 많은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보인 캐릭터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 모습이 야무치가 거쳐간 헤어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서 심지어 야무치 친아들설까지 돌기도 했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캐릭터가 많다 보니 작가의 귀차니즘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소노반의 그레이트 사이언맨에 많은 영감을 준 캐릭터는 바로 기뉴특전대라는 점입니다. 청년 시기의 오반은 부르마에게 부탁하여 히어로 복장을 얻고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 그레이트 사이언맨을 자칭하며 악당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그레이트 사이언맨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뉴특전대와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드래곤볼 파이터즈에서도 언급되는데 오반이 슈퍼히어로의 모습을 동경하게 된 배경이 기뉴특전대를 보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昔とノリもポーズも同じなんだな。違いますよ、クリリンさん。あの時よりポーズが進化しています。そうなのか？俺には違いがわからないけど。いえ、あの頃よりキレがあります。それに何より気迫が違いますよ。お前はそのポーズを決めることで戦いに向けての気持ちを高めてるんだ。その通り、正解だ。そうか。だからご飯もグレートサイヤマンのポーズをするのか。あれはついその気になってしまうだけで。貴様なかなかやるようだ。できてなければ特戦隊にスカウトするところだ。よし、お前を戦士と認め送ってやろう。全力のファイティングポーズを！ 세 번째는 드래곤볼 작품 내에서 그나마 가장 성공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캐릭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목표로 꿈꿔왔던 학자라는 꿈을 이루었고 크리링 그리고 베지터와 마찬가지로 드래곤볼 작품 내에서 결혼을 잘한 캐릭터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스터 사탄의 딸로 상당한 재력도 갖추고 있으며 드래곤볼에서 인조인간 18호 다음으로 인기 있는 미모의 여자 캐릭터입니다. 꿈이었던 학자라는 직업도 달성했고 심지어 미모의 와이프와 귀여운 자녀까지 두었으니 정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꽤 성공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드래곤볼 소노반의 잠재 능력을 망치고 만년 유망주로 만든 주 요인은 치치의 잔소리가 일조했다는 설입니다. 치치는 오군과 달리 상당히 현실적인 캐릭터로 드래곤볼 내에서 유일하게 공부와 생활비 걱정을 하는 캐릭터죠. 오반에게도 공부만을 강조하며 전투에 임하는 것을 극구 반대한 캐릭터이기에 사실 치치가 아니었더라면 오반의 전투 능력은 더 월등하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노반은 휘파람 불기의 달인이라는 점이죠. 오반! 불어! 휘파람을 빨리! 오늘은 드래곤볼의 차기 주인공이 될 뻔했지만 결국에는 만년 유망주로 전락해버린 소노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드래곤볼 Z를 기준으로 이제는 더는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드래곤볼이 드래곤볼 슈퍼를 정사로 작품을 이어가면서 아직 소노반의 차기 주인공 도전기는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오늘 캐릭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플레이 리플이었습니다.